1년 반을 집에 안 갔어요. 김지영 감독은 대통령 바뀐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미쳐서 만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는 16,000명의 자발적인 시민이 없었으면 못 만들었을 영화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많은 감독들 중에 유일하게 김지영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는 또 완성할 수가 없는 영화였어요. 오로지 이 자리에 없는데 김지영 감독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런 감독을 발탁한 제가 더 위대해요. 제가 더 훌륭하긴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가지 대원칙을 김어준 당신이 자랑스럽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굳이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돼요. 이 영화는 큰 대원칙을 몇 가지 정하고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논증 가능한 데이터만 다루다. 데이터로 접근해서 완성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 데이터를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추론해도 그 결과가 생존자의 체험과 일치하지 않으면 버린다. 처음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제 역할은 정부였고, 김지영 감독은 그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쪽이었어요. 김지영 감독이 무슨 가설을 제시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면 제가 정부 입장에 서서 가혹하게 매우 멘붕을 시키고, 그래서 그 앞뒤에 구멍이 쪼개져 있으면 꺼져! 그런 감정을 수백 번을 했고, 그리고 그 가설이 이제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그 가설에 부합하는 생존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가진 사람이 있나,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게 부합될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두 번째 원칙이었어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생존자의 기억 혹은 체험, 그러니까 일치해야 한다. 데이터가 왼쪽으로 길었다가 나오는데 생존자는 자기가 오른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런 과정도 매번 영화에서 확인하셨겠지만 거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데이터와 생존자의 기억을 합쳐서 가설 하나만 제시하고 그 지점에서 딱 끝을 낸다. 왜냐면 그 이후에 이야기들은 국가기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이 찾는 과정 전체를 영화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정상적인 정보가 들어서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 때 영화가 그때 일종의 타임캡슐처럼 역할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고, 가설 단계에서 끝을 낸다. 그 가설 이후의 질문들은 우리가 답할 데이터도 없고 조사권도 없으니까 거기서 어설프게 잘못 나가면 거꾸로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찾는 데 방해해 줄 수 있으니 가설에서 끝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설이 지금까지 정부가 조사한 침몰의 원인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만든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처음부터 정했어요. 누가? 내가. 이 영화는 철저히 그 원칙대로 만들었어요.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무수한 유혹들이 있거든요. 국정원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 이야기를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수만 가지 갈래로 이야기가 뻗쳐나갈 수가 있는데 철저하게 침몰 원인만 다루고, 왜냐면 침몰 원인을 전 국민의 80%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처음에 정부가 발표했던 이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핸들을 갑자기 꺾었다. 좋다. 미수. 근데 거기에 과적, 짐이 너무 많이 실려 있었고,
그런데 배가 넘어가기 시작하자 보건력의 문제, 평행수가 없어서 배가 되도록 쓰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짐이 꽉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막 쓸려 내려가서 고박 문제. 이게 네 가지 이유예요, 정부가. 그리고 대부분 머릿속에서는 정확한 단어는 떠오르지 않는데 보건성의 문제니 고박의 문제니 과적의 문제니 좋다 미숙이라는 단어는 떠올리지 않지만 대충 그렇게 머릿속에 우리가 넣고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를 왜 머릿속에 우리가 다 넣고 있냐면 검찰이 조사를 시작해서 20일 만에 기소를 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자기들 20일 만에 조사를 끝낸다는 게 말이 돼요? 20일 만에 기소를 해요. 근데 그 20일 만에 기소할 때 당시 정부가 여기서 이제 왜 시뮬레이션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부 사이드씩 쭉 넘어가면서 집이 쏟아졌다고 하는 시뮬레이션.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소를 합니다. 원인을 알고 검찰이 기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 원인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언론들이 그 이유를 댔죠. 다 조타미수, 과적 평행수 기억나죠? 예, 정확한 단어는 생각 안 나도 그걸로 언론이 도배가 됐거든요. 그리고 바로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그걸 원인이라고 검찰이 내놨으니까요. 같이 읊어줬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데 실제 그 사건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그게 원인으로 단정할 수가 없고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 해서 사실은 검찰이 제기했던 침몰 원인은 다 기각됐어요. 사실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알 수 없는 침몰 원인이 있을 수 있다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거 몰랐잖아요 우리가. 물론 저는 알았어요. 알 수가 없죠. 언론 보도를 안 해주니까. 사실은 언론은 그 사실 2심부터 뒤집어졌거든요. 1심은 고스란히 검찰이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졌는데 2심부터는 뒤집어졌어요. 알 수가 없다고. 대법원에서도 알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났고. 근데 알 수가 없다고 보도하면 결론이 나면 그럼 진짜 원인이 뭐냐고 언론이 찾아야잖아. 안 찾았어요. 혹은 잊어버렸거나 혹은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그 뉴스가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었거나 누군가가. 그런데 정부가 주장했던 그 네 가지 원인과 그리고 정부가 내놨던 항적은 단 한 번도 실험을 통해 제일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에 담기지 않았지만 올해 1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당시 정부가 내놨던 AIS 데이터 그리고 침몰의 원인들 있잖아요. 그거를 실험 조건으로 갖춘 다음에 배를 넘어뜨려 본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지 300번 정도 실험을 했거든요. 그 모형을 만들어서 한 번도 정부가 이야기한 궤적을 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야기한 데이터대로 재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야기한 침몰 원인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4년이 지났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침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게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바예요. 다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 과정을 짚어가면 우리는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가설이 가능하다고 제기하는 겁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목적이죠. 네 번째 목적은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다가 우리 각하를 보낸 거예요. 질문. 이게 각하를 군대 가서 잡아온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질문하다가 세상에 던져져서 그게 공감대를 얻으면 어느 순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면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이 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하고자 했던 바는 침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까? 침몰 원인은 뭐지?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돌아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이 영화가 떠올리면 성공한 것이다.
애초에 기획 의도가 됐고 훌륭한 제작자 그런 기획 의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그 기획 의도 큰 틀의 기획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이 영화가 쭉 온 겁니다.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훌륭해요. 정명 말고 사랑 같은 거. 사랑합니다. 닥쳐! 그게 의도였고, 이 영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침몰 원인을 알 수 없었거든. 침몰 원인이 뭐지? 왜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실제 침몰 원인이 뭐지? 이렇게 묻게 만들고 싶고 그 질문이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초반에는 우리 마케팅 하시는 회사의 대표님이 배급도 하시는 그날보다 왜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이자. 저도 그거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나 소용이 없어 해보니까 붙이질 않아 그렇게 붙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누군가한테 침몰 원인을 모른다 우리가 너 그거 알고 있니? 침몰 원인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침몰 원인이 뭔지가 알려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침몰 원인을 모른다는 사실 자체도 안 알려졌다고. 침몰 원인을 모른다는 사실이 널리 공유됐으면 좋겠고, 그럼 보통 이제 영화가 보고 나서 이해한다면 옆 사람한테 내가 침몰 원인을 알려줄게 하면 설명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옆 사람한테 바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절대. 응? 물론 이 영화는 15세 이상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이해했다고 봐요, 저는. 혹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들 탓이에요. 다 이해하게 만들어졌지만 이 영화를 옆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불가하단 말이죠. 실제. 그 내용이 뭔데? 봐야 돼, 이거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게 내가 세월호 영화로 보러 가면 너무 마음이 아플 거다. 또 괴롭다. 어떻게 그 장면을 다시 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런 걱정을 하며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도 영화를 기획할 때 의도 중에 하나였어요. 유가족의 슬픔 혹은 세월호의 참상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 얘기도 해야 합니다. 물론. 근데 그건 다른 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머리로 세월호의 원인, 침몰 원인에 관해서 접근하자. 그래서 영화가 영화적으로 재밌게 만들자. 세월호에 관해서 어떻게 재밌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영화 그 자체로는 지적으로 충분히 재밌어야 한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고 권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 그래서 결국 진실이 알려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영화는 재밌다고 해주셔야 되고 실제 그리고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친구를 데리고 또 한 번 온다. 또는 그게 너무 힘들면 카드를 쓴다. 대신 예약해준다. 이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눈을 피해?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영화가 오늘 당일 정치 다큐 사상 기록을 경신했어요. 우리나라. 그것도 3시간 내에. 사실 포탈에서 그날마다 뉴스 한번 안 나와요. 메인에. 이 정도면 떠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1위를 하고 있던 공범자들은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인터뷰와 또는 보도가 있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좀 피해보려고 포스터에 제 이름이 없어요. 마케팅 하는 데서 그것을 빼야 한다. 그나마 좀 홍보가 되려면, 주류 미디어에서 보도해 주려면 그걸 뺀다고 모르나? 포스터에는 잘 보시면 제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제작자인데, 응?
그리고 이 영화를 보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 찾기 힘듭니다. 예. 이 마케팅 하는 곳에서 다 제거해야 한다. 제거당했어요, 제가. 그래도 역시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 영화 관련해서 포털에 한 번쯤은 메일에 떠서 화제라고 해줄 만한데 우리가 최단 시간 1위 했다니까 이제 이번 주면 아마 기록을 계속 이제 30만도 넘어가고 40만도 넘어갈 텐데 안 알려주니까 당신들이 좀 해줘야 되겠어 일을. 당신들이 좀 일을 해주고 응?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3년 반을 고생하라는 게 아니잖아. 35,000원 정도 쓰라는 거야. 네,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좋고. 혼자 계속 떠들 수 있는데, 예. 일단 질문 한두 개를 받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혼자 떠드는 거죠. 남자 질문들은 항상 마음에 안 드는데. 뭔데요? 지금 정확히 답변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의외로 간단한 거가 있지 않을까 서로 싶은데. 너무 길어요. 네, 죄송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함으로써 예. 경제적으로 이득 보는 그룹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사람이 있나요? 그게 이제 가설 이후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제가 감독하고 처음부터. 왜냐면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물론 조사 과정에서 뭐 여러 가능성을 따져봤어요, 저희도.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또 연구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긴 했어요. 하지만 답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국가기관이 할 일이라고 봐요. 아주. 궁금하죠? 예, 궁금하면 자꾸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당신 카드를 써.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침몰 원인을 우리가 모른대 라고 끊임없이 묻고 사실 올해가 사주기로 이번 주가 사주인데 뉴스는 온탕 두루킹이야 씨발. 말이 돼 이게? 다 세월호 이야기가 반짝 그날 나오고 나서 그죠? 침몰 원인을 모른다고 외쳐줘야 되거든 언론들이. 침몰 원인을 모른다는 거는 팩트예요. 지금 선조위 또는 특조위 또 역시 정확한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가 현재 공식 입장인 거예요. 정부가 발표한 것은 한 번도 재현된 적이 없고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해도 그 침몰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4년 전에 밝혀졌어야 할 침몰의 원인을 4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 자체로. 그럼 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해주잖아. 당신 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카드를 막 써서 질문을 해야 돼. 응?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 없다. 그건 국가기관이 나서서 해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야 많은 가설이 있죠. 예. 자, 다음. 뒤쪽에 계신 분들. 이거 우리 언제까지 시간 있죠, 이거? 10시? 네? 10시까지만 해, 그냥. 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정우성 씨 만나셨어요? 정우성이요? 그때 느낌하고 정우성 씨는 지금 해외에 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그랬으면 같이 서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네. 두 번째는 이런 정우성 씨하고 만났을 때 뭐? 아니 내가 그냥 기뻤냐고요? 남자들이 정우성 씨 만났을 때 기쁠 것 같아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네. 정우성 씨에 대해 궁금하다? 아니 그러면. 만났을 때 어떤 이제 느낌? 공대장님의 느낌. 그좀 더 얘기해. 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이제 나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계속 가설을 만드시잖아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두렵지 않으신지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궁금한 우선 게 정우성 씨는 그 뭐 보도로도 많이 됐는데 실제 섭외 과정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다들 정우성 씨가 섭외 응하겠느냐, 뭐 또 단가가 너무 비싸다, 또 뭐 소속사 사장님을 넘어 정우성 씨까지 이제 연락이 닿겠느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때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정우성 씨 전화하면 돼요, 그냥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세월호 영화인데 나레이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얼굴로 99점인데 이미 이런 식으로 나오면 100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솔직히 100점이 되나? 그리고 실물로 봤을 때는 또 한 번 기분이 나빴어요. 뭐 이런 걸 다 줄 수가 있는 거야, 한 사람에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고마웠던 거는 녹음을 할 때 정우성 씨가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가 또 발음 탓할 사람은 기자는 아닌데 그 양반이 발음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정우성 씨 생각한 건 워낙 딱딱한 영화이기 때문에 정확한 딕션, 처음엔 아나운서 이런 사람도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목소리에도 그 감정의 힘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럼 배우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울컥할 수도 있으려면 배우가 좋겠다. 정우성 씨를 그래서 떠올렸고 실제 녹음을 하는데 처음 12시간 정도 녹음했어요. 아주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 과정 자체가. 그리고 그 과정 자체 12시간 자체만으로도 이제 케어가 될 텐데 이 양반이 끝나서 밥 먹으러 와가지고 얘기하다 감독하고 얘기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또 7시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했어, 또. 101점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나레이션을 했어요, 이 양반이. 자기가 영화를 보고 이 영화의 나레이션을 한다는 것이 주는 어떤 책임감?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잘하고 싶어 했고, 감독이 요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대목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감독 얘기를 듣다가 감독님 그러면 거기는 다른 감정을 실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차이도 없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다시 했는데 똑같아. 그때 그거를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구해서. 그리고 여기 이런 무대에 꼭 오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하필이면 영화제 때문에 다음 주 말까지인가 한국에 안 와요. 굉장히 다행이다 싶어요, 저는. 돌아오면 아마 이런 자리에서 인사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때는 저는 안 오는 걸로 하고. 네. 같이 해야 돼. 어쨌든 무대에 서서 꼭 인사하고 싶다고, 흥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해요. 좋은 사람이 만나보니까. 그게 무섭지 않냐? 그게 김지영 감독한테 물어볼 일이고, 저는 이 일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 가까운 편집기가 고장났길래 고장났구나, 들어왔구나 이 새끼들이. 이 감독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도청도 당하고 사람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들어오고 이런저런 점들을 주의를 막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설마, 그리고 보통 제가 하는 얘기를 대부분 과민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피해 망상, 피해 의식 기타 등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이해 가요. 나도 우리 이명박과 박근혜 시절을 겪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해서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본인이 실제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리고 다른 세월호 영화를 찍던 감독의 CCTV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부셨다는 게 PC를 부셨다는 게 아니에요. PC를 분해를 해요. 일단 분해를 한 다음에 거기 CPU에 핀을 꺾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다 조립을 해요. 도둑이 아니지. 다 조립해서 깜짝같이 해놔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부팅이 제대로 안 되거나 가다가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컴퓨터가, 그러니까 미묘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막 스트레스 받아.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거의 같은 날
다른 세월호함도 이 숨겨놓은 CCTV 잡힌 거죠. 똑같이 뚜껑을 열고 해서 CPU를 꼬다리 딱 꺾고 가요. 다시 꽂아놓으면 깜짝 놀랐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재주문하기도 아깝고 시간도 잡아먹고 스트레스도 받고 데이터가 날아가고 부셔버리는 게 망치를 부셔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제 말을 실감하게 됐죠. 그래서 김 감독은 무서웠을 텐데 안 물어봤어요. 내 알바 아니니까. 처음부터 각오하라고 한 거니까. 네. 그 이후로는 많이 익숙해졌겠죠, 뭐. 그리고 집에도 안 갔기 때문에 어차피. 네. 집에도 안 가고, 두렵긴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 겪는 종류 일이라. 그건 김 감독이 만약에 다음에, 누구죠? 키 큰 성우? 내레이션 배우하고 같이 오게 되면 그때 배우한테 물어보세요. 네. 어쨌든 처음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는 무척 놀랐어요. 김 감독은 그 말이 맞나 보다라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항상 일반 전화를 하지 않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보완이 되는 통화만 하거나 그랬죠. 저하고도 일반 통화를 3년 반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통화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양자간에. 네. 자, 또 있나요? 예. 그냥 말로 하세요, 그냥. 마이크 없이. 크게 얘기하면 되잖아. 와, 이거 가네. 저는 이 영화를 본 이유가 그 김지영 감독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에 그 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 그 만들 자격이 안 된다 본인은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4년 동안 제가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세월호에 대해서. 근데 이게 영화가 제작되었다고 해서 마치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합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하간에 이제 그 감독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나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봤고요. 세상을 너무 어렵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 그 영화를 보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예. 그 영화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작자가 예. 그 애도하는 방식이었다. 그 답변이 바로 이 영화다. 그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애도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미 다 펀드도 끝났고 영화는 다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제가 애도하는 방법으로 예. 영화를 이제 반복적으로 보는 거를 저는 혼자 보면 어떡해. 저는 3개씩 끊어서 이제 보는데 3장씩. 세 장씩. 근데 이제 훌륭한 분이네. 근데 제가 첫 번째 봤을 때는 예. 그냥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것만 느꼈고 네.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질문도 저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애도하는 방식으로 저는 반복적으로 보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예. 질문이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가서 계속 그냥 감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나한테 질문을 해달라는 건가요? 아니 근데 오늘이 5번째인데 다섯 제가 번이나. 오늘 비로소 질문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처럼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사람이 그냥 단 한 번을 봐도 네. 이 영화의 그 어떻게에 대해서는 설득이 됐어요, 저는. 네. 근데 지금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제가 많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약간 이견을 얘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이죠. 네. 저는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가 설득이 됐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제작자가 이 영화를 만들어낸 거는 그 애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영화로부터 뭔가 이렇게 담론들이 생산이 되기를 바래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론이라면 너무 거창하고 그냥 침몰 원인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침몰 원인이 뭐지라고 사람들이 묻기를 원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이 뭐냐면 네. 그 지금 상영 이후에 그 기대했던 만큼의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아직은 질문이 퍼져나가는 중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이론이 있는 분들이 있죠. 다수는 불가능하다. 뭐 내리는데 소리가 얼마나 크는데 그게 들리냐. GPS는 원래 오차가 있기 마련이다. 기타 등 굉장히 많은 이론도 재론 혹은 뭐 이견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김재원 감독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이견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거는 이러이러합니다.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공청회나 토론도 하고 싶은데 그런 수준에 도달한 질문은 아직 없다. 적어도.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다 검토된 거거든요. 이 과정 중에. 다시 너무 내리는데 소리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시 소리가 크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은 세월호의 닷을 내릴 때 어떤 정도의 소리가 나는지, 얼마나 크게 나는지, 그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들리는지, 배의 밀폐도는 어느 정도인지, 중간중간 조금씩 내리면 그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냥 다시 내리면 소리가 그렇게 큰데 닷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내렸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안에 선실에서 혹은 뭐 어딘가에서 그 소리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리고 낮에는 어떻게 들리고 밤에는 어떻게 들리고 몰라요. 모르는 거를 주장하는 거는 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질문들은 그런 식이에요. GPS 오차가 한 700, 지금 700m 차이 나는 건 GPS 오차에 불과하다. 뭐 AIS 오차, 기계는 물론 오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튀어서 다른 데로 잡히기도 해요. 좀 이따 보정되지만.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바다에서 780m씩 오차가 생기면 바다는 배들이 다 침몰해요. 부딪혀서 서로. 그걸 보고 배들은 서로를 피하는 거거든요. 700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오차가 생기면 배들은 부딪히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오차가 생기면.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지금 현재 GPS의 표준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DGPS까지 갔는데 이거 DGPS 이런 기술적인 얘기 수준에서 반론과 재반론을 할 수 있으나 아직 그만큼의 반론이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저나 김 감독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아니 저 근데 잠깐만요. 네. 지금 제작자는 어떻게에 대한 반론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질문자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네? 이미 이제 저처럼 문외한인 사람도 어떻게는 설득이 되었고 그 어떻게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래요. 입장에서 네. 왜라는 거를 질문을 넣고 싶은데 그쵸. 지금 제작자는 애초에 영화를 만들 때 네. 왜를 제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권력 기관의 몫이고 왜까지 건드릴 경우에 너무나 이게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제작자는 영화를 만드는 몫을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는 누군가가 해주기를 근데 제가 질문은 그 누군가가 나서지 않고 만약에 이게 묻힐 경우에 단순히 이게 그냥 100만 달성하고 1000만 달성해서 영화사적인 의미는 있을지언정 사회적으로는 그 왜에 대한 있잖아요. 것까지 안 가면 그건 말이죠. 3년 반 동안 왜라는 질문 앞에까지 만들어냈더니 왜 다음도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쓴 겁니까를 저 혼자 떠들었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같이 떠들어줘서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돼서 그 목소리 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질문이 공유되고 퍼져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제가. 힘에 붙여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되어야 이 애초에 영화를 만든 목적이 그거니까. 그리고 이게 제 방식의 애들하고 이제 말을 했던 건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세월호 침몰하고 나서 며칠 후 동안 일어났던 거의 모든 방송에서의 어떤 애도와 슬픈 분위기, 그게 마치 이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서 충분히 슬퍼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는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마구 슬퍼하는 방송들이 줄을 이뤘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진심이 없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 침몰 원인도 모르는데 울면 끝나는 건가? 가 제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애들한테 적어도 니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첫 번째 영화를 시작했던 이유고요. 그게 마지막에 좀 더 멋있게 이게 다 예술의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맨 처음에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왜 침몰했는지도 말해줄 수 없는데 그냥 슬퍼하는 걸로 끝낼 수 없는 거 아닌가. 예. 누구 겁니까처럼 뜬금없이 그립들다 그러는. 당연하죠. 예. 세월은 왜 침몰한 겁니까? 좀 길긴 해요. 예. 왜 침몰한 겁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국가기관에서도 자기도 침몰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도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침몰 원인을 모르고 있다고 스스로도. 그리고 이 사회적 압력이 되면 나서게 되겠죠. 이 상태로 쭉 가면 5주기가 돼도 모르고 6주기가 돼도 모르는 거거든요.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알아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 하에서는 적어도 답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 예, 말씀하세요. 영화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네. 블랙하우스하고 이미지가 다른 화면빨 있다는 얘기는 블랙하우스가 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물보다? 실물이 나요. 저 사람 경찰서 여기 몰라요. 영화에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설이 네. 섬을 지날 때 닷을 내리고 운항을 했다는 그런 가설이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닷을 이미 내리고 섬을 지나갔는지 섬에 갔을 때 닷을 내리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예. 침몰의 원인에 제공을 한 건 닷을 다시 아니겠는가? 네,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했다는데 마지막으로 그 가장 중요하게 증거라고 보여주신 게 좌현 닷이 그 침몰 직전에 사진 찍혔을 때는 페인트도 벗겨져 있고 녹도 있었기 때문에 네. 바닥과 마찰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주 네. 원인일 것이다. 그거 하나만은 아닌데 예, 그걸 주로 담았습니다. 예. 증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유일한 증거는 아니에요. 예. 영화를 단순하게 만들려고 다른 걸 뺀 거지. 그렇죠. 예. 상식적인 그 궁금증이 예. 그러면 닷에 의해서 그 배가 침몰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사람도 공중에 떠서 날아갈 정도로 충격파를 받았는데 과연 그거에 가담한 뭐 조타수라든지 아니면 선장이 예.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닷을 감아 올릴 그것까지 다 계획에 포함됐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계획을 수행했다. 그렇게 보여지죠.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정부 입장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단순화되어 있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검토해 본 것은 실제 가설이잖아요. 그럼 실제 큰 배가 닷을 이용해서 방향 전환을 하거나 혹은 운항 중에 사용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그런 질문부터 생길 수 있잖아요. 당연히 저희도 생겼어요. 제가 이제 김 감독한테 이렇게 큰 배가 닷을 내려서 어디 걸리면 다시 끊어지지 않을까? 라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세월호에는 쌍둥이 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만들어 가서 그 쌍둥이 배로 정부가 나서면 재현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만든 배니까요. 거의 비슷한 조건을 만든 다음에 닷을 내려서 한번 해보자. 그게 마지막 아마도 시뮬레이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배를 팔아버렸거든요. 배를 팔았고 쌍둥이 배는 분해됐어요. 다시는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할 수가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우주에서. 만약에 배의 조건이 다르면 조건이 달라서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근데 그 배는 쌍둥이 배였거든요. 똑같은 크기의 모든 조건이 거의 똑같은. 그래서 그 배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배를 팔았어요.
그리고 팔아도 사올 수 있잖아요. 분해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큰 배가 닷을 이용해 중간에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한다. 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소위 이제 배를 모는 분들, 선장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급정거할 때도 닷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배를 저렇게 한 번에 세울 수 있냐,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닷의 역할은 기우뚱한 배가 한 번 퉁 걸려서 확 넘어지게 하는 역할이지 배를 멈춘 게 아니에요. 이 배가 뭐 10노트로 가는데 닷을 한 번에 정지했다 이게 아니에요. 한 번 뒤쪽으로 확 당기는 힘을 제공한 것이지. 그래서 확 당겼는데 더 이상 배가 다시 살 수 없을 정도의 각도로 넘어진 거죠. 라고 저희는 가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장력을 다시 견딜 것인가? 사실은 똑같은 조건에서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 계산도 해보긴 해봤어요. 그 정도의 강철이 견딜 수 있는 거 뭐 막 계산해봤는데 견딘다고 나온들 그 숫자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버린 거예요, 그냥. 네가 어떻게 알아, 그 숫자 가지고. 똑같은 조건도 아니고 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쇠가 얼마나 오래 지났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많은 조건에 달려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끌어올렸단 말이냐. 그러면 엔진이 소위 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닷을 끌어올리려면. 이 세월호는 옆으로 넘어졌을 때까지 계속 엔진이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빼긴 뺐죠. 왜냐면 다 잡소리거든요. 우리는 이럴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막 덧붙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만약에 전문가 사이에 논의가 되면 그런 데이터를 다 넘겨주겠죠. 그래서 그냥 그럴듯해서 내세운 가설은 아니다. 이리저리 검토를 오래 해봤더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우리 조사 결과로는. 그래서 가설을 하나로 제시한 겁니다. 그 궁금해하시는 점들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은 것도 질문했어요. 좋은 거. 네.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아니 이 질문 여기서 하세요. 네. 두 번째 보는 영화고. 두 번째 보시고 계신데 네,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단체 관람 하기로 했는데. 회사 단체 관람하기로 했다고요? 회사가 몇 분이세요? 세 분 아니에요 혹시? 영화동호회에서 네? 단체 관람하기로 했거든요. 어디요? 영화동호회에서. 아 영화 동호회. 그게 몇 명이냐고. 50명. 50명? 네. 네. 질문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네. 그 첫 번째 영화 봤을 때 네. 그 문 대통령이 공약 중에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이제 제한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실현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이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죠. 노력할 텐데 실제 국정원은 좀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라 이 답변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몰래는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화 관련이 없어서. 예. 그날 바다와 관련해서 이렇게 영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예. 굉장히 우호적인 팟캐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닻이 내려진 것이, 그러니까 저는 영화 제목이 인텐션이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고의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는 어떤 조작 실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그럴 수도 하시더라고요.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완전 영화를 잘못 이해했나 하면서 오늘 다시 보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게 CCTV가 삭제된다거나 예. 그 AIS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과 종합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삭제를 한 건지 아니면 사고가 난 이후에 삭제를 한 건지, 그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게 고의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실수였는지 그것이 여기서 인텐션이 말하는 바는 제일 처음 저희가 발견한 건 AIS를 믿을 수 없고 이건 조작된 것이 틀림없다. 여기 출발점이에요. 그건 제가 이미
배에 넘어지고 다음 주부터 예리하게 혼자 주장하기 시작했던, 아무도 주장하지 않을 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보면 4년 전으로. 그때부터 제가 AIS가 이상하다고 파파이스를 안 보신 분은 모르시겠으나 4년 전 이미 주장했던 바입니다. AIS를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누가 의도를 가지고 만지지 않으면 저절로 이상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인텐션, 포괄적인 의미의 인텐션을 프로젝트명으로 한 거고요. 다시 고의로 내려졌는지 실수로 내려졌는지 혹은 뭐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다루지 않기로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로 검증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수사의 영역은요 강제적인,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없는데 그걸 여기 일부라도 담는 것은 애초 영화 기획 의도가 맞지 않다.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 닷을 고의로 내렸는지 고의로 내리지 않았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여기까지 담은 겁니다. 그게 이제 영화 의도이기도 하고, 그 이후 질문에 떠오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건 수사를 통해 밝힐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그거 실수로 내려졌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문가, 우리가 닷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그랬을 거라고, 나는 닷이었다고 봐 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해양 전문가. 근데 그분도 하지만 그건 실수였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드릴 말씀, 제 생각은 따로 있는데 드릴 수가 없고, 예. 이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슬슬 말씀하십시오. 배도 고프고 이제. 죄송합니다. 남자가 질문을 되게 싫어하는 거 아는데 아는 사람이 왜 그래? 닷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궁금해서 예. 그 닷으로 지금 상당히 가설이랄까 마지막으로 이제 예. 그 집중을 하셨는데, 예전에 파파이스에서 볼 때 그 종이를 예. 가로로 접은 이렇게 가로로 긴 전산용지,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넣었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근데 의심스럽다고 저희도 예. 여기 담지 못한 거 정말 많아요. 예. 그 근데 부분이 이제 약간 궁금해서 그 종이, 소위 이제 해저의 깊이를 알 수 있는 특정 기계가 있고 거기에 종이가 나오는데 그 용지 크기 정도 되는 종이를 잔뜩 끌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해저 지형을 알 수 없으니까 해저 지형을 밭을 사용했다면 해저 지형을 보면서 사용했을 테니까 그 흔적이 남을 것 같아서 그거를 가져온 게 아니겠느냐 우리 추정이었어요. 담고 싶었으나 우리가 뭘 입증할 수 없었냐면 그 종이가 정말 그 종인지, 그 종이와 유사한 크기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비율이나 이런 거 땡겨봤을 때, 하지만 단정할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거예요. A4지 뭉치일 수도 있고 그냥 하얀 종이일 수도 있고, 물론 상식적으로 그 시점에 왜 A4지를 들고 나갔어요? 죽을 마당에. 그러니 뭔가 아주 중요하거나 없애야 하는 거거나 매우 중요한 종이었을 거라는 생각까지는 해요. 그래서 그 정도 들고 나왔을 거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걸 들고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생긴 종이가 지금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긴 해요. 만약 이게 검찰 수사가 되면 그 종이가 무엇이고 그 종이를 어쨌냐. 자기가 죽는 마당에 들고 온 종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싶긴 하나, 영화에서는 담지 않았던 것이, 담긴 내용은 대부분 계속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근거가 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근거가 약하다. 우리 가설에 그렇게 해서 빠진 거 되게 많아요. 예. 파파이즈 잘 보셨구만요. 예. 잘하셨고요. 질문하지 마세요. 예. 여기 한번 하고 저 뒤에 한번 하고 이제 갑시다. 예. 끝날 때가 됐어요. 이 영화를 CGV에서 시네마톡 하는 소감을 듣고 싶어요. 소감이요? 그게 어떤 의미의 질문이에요? CGV가 어떻게 이런 영화를? 이런 질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출세했구나 이런 건가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너 따위가 어떻게 거기서 이런 건가요? 이런 영화를 안 했었잖아요. 아, CGV가 정권도 바뀌었고 관객이 좀 들어오니까 장사가 되니까 하는 거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 끝에 한 분 계신데 제가 질문- 여기 이렇게 뺄게요.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받겠습니다. 그날 바다 이 영화 가설이 맞다면 네. 그래요. 저도 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앵커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늘어뜨린 앵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 한다면 예. 아까 어느 분이 질문했듯이 바로 그 다음 질문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누가 왜?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서 이걸 누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까 어느 해양 전문가처럼 실수로 그랬는지 네. 아니면 그건 답변을 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예. 지금 답변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지금 그 우리 김어준님의 생각을 좀 알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랑 사귀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나랑 같이 지금 배팅을 한다면은 네. 앞으로 뭐 1년 뒤에 밝혀진다면은 그러니까 고의적인 과실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 생각을 잘 알았습니다. 과실적으로 생각하신다. 알겠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 저기 질문. 예. 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물론 있어요. 닷을 사용됐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라 해양 전문가로서 이제 구도 전문가가 이거 다시 쓰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실수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실제로. 예. 저희가 만나봤던 사람 중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단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요. 예. 세월호에 갇혀 있었던 그 친구들이 예. 참 예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게 조금 살만한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뭐 가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대표해서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끝이 났고, 그죠? 장사 끝내도 되죠, 이제? 네, 장사 끝내도 되니까 절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 는 분이, 있네, 씨발. 이쯤 되면 그냥 다 끝내는 멘트인데. 좋아, 말을 뱉었으니 저분 한 번만 하고. 뭐예요? 크게 말하세요. 예.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 없고요. 저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 관련한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숨겨진 게 있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그걸 알만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선원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지금 와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내놔서 그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할 고발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내부 고발자를, 많은 종류의 내부 고발자들을 만나봤지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미칠 영향과 그리고 내가 겪게 될 일들 이런 거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의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사람 되돌릴 수 없는 300명이 넘는 인명이 관련된 일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양심 고백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뭐 돈이든 뭐 기타 등등 다른 종류의 범죄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저도 매우 바라는 바이긴 한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